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주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날씨와 기후를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 기후변화의 정의와 원인을 말할 수 있다. 마지막, 에너지 전환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은 핵심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날씨와 기후,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날씨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기온, 바람, 비 등의 대기 상태를 말하며 기후는 수십 년 동안 한 지역의 날씨를 평균화한 것입니다. 기후는 위도, 바다로부터의 거리, 식물, 산의 존재 또는 다른 지리적 요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다양하며 또한 시간에 따라서도 다양합니다.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되는 기후 또는 변동성이 평균적 상태에 대해 통계적으로 중요한 변동을 기후변화라 말합니다. 지구환경은 시간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기 중 온실가스는 산업혁명 이래 화석 연료의 연소, 산림 파괴 등 인간의 여러 활동에 기인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증가 속도는 최근 2만 년 동안 전례가 없는 속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 증가가 지구온난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연구해왔으며 그 결과 20세기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 증가가 그 주된 원인임을 규명하였습니다. 온실효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의 지표인 지구표면 온도는 지난 100년 동안 0.94도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반구 고緯도로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양보다 육지가 더 빠른 온도 상승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지구온도 상승 유형은 관측 결과 지난 1000년간 유례가 없는 높은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61년부터 1993년간 매년 1.8mm씩 상승하였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관련하여 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빙하가 감소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강수의 유형도 변화하고 있으며 강수의 상당 부분이 폭우 형태로 내리고 있는 것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기상이변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자연적 기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평균값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이지만 평균값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자연적인 기후의 움직임을 기후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적 기후 변동의 범위를 벗어나 더 이상 평균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평균 기후계의 변화를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기존의 자연적인 기후변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는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가두는 온실가스의 배출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변화가 지속된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의 우리나라 폭염 일수를 확인해 보면 최고 기온이 40도가 넘는 폭염은 21세기 후반에 매년 한 번 이상 발생하며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는 1년에 60.9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어떻게 알아내는 것일까요? 1683년 겨울 템즈강과 2019년 겨울 템즈강 사진입니다. 그림을 통해 1680년대 겨울에는 템즈강이 얼어붙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의 사진이 없다면 어떻게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을까요? 과거의 기후는 빙하, 화석, 나이테, 고문서의 샘플 사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빙하를 세로로 뚫어 관찰하면 나이테처럼 시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과거의 기후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화석이 발견된 장소를 이어보면 각 지역의 과거 기후 변화와 대륙의 이동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나이테의 두께로 강수량이 적은 해와 많은 해를 알 수 있고 여러 나무들의 나이테를 이어 장기간의 기후변화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고문서인 승정원 일기를 보면 첫 서리일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문원을 통해 16, 17세기 소빙하기로 인한 기온 하강으로 기근이 발생하여 기후 난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기후 연구로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미래 전망이 가능합니다. 기후변화를 대비하지 않은 바이킹, 노르웨이와 무역에 의존하던 바이킹은 소빙기 때 그린란드의 빙하가 확장하여 항해가 어려워지면서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누이트는 구하기 어려운 바다 표범을 사냥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후변화 연구를 통해 현재의 기후변화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전 지구의 기후변화 전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2019년 새로운 국제표준을 따르는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 정보를 산출하였습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활용된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SASP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전망 자료의 차이점은 기존 RCP 시나리오의 인구수, 토지 이용 등 사회 경제학적 요소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로 불확실한 미래 기후변화에 보다 잘 대응하고자 미래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 양상까지 고려하였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더 심각한 미래를 전망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미래의 더 큰 기후변화 폭을 예고합니다. 21세기 후반 전 지구 기후변화 전망 기온과 강수량은 기존보다 증가했으며 21세기 말에는 평균 기후뿐만 아니라 극한 기온, 극한 강수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합니다. 바다의 상황도 심각하게 예견되고 있는데요. 21세기 후반 지구의 해수면 온도는 1.4에서 3.7도 상승하고 해수면의 고도 52에서 91cm 상승하며 여름철 북극 해빙이 모두 소멸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태풍의 빈도, 강도 증가와 해양 생태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해수면 고도 상승은 더 크고 더 잦은 범람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북극 해빙의 감소는 미래 극한 날씨 예측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전환입니다. 기존 에너지 공급 체계를 화석 연료와 핵발전 기반의 지속 불가능한 방법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온실가스를 통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에너지 전환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제가 구글과 애플이 에너지 기업이라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아니, 우리의 구글 신과 갓 애플이 IT 기업이지 왜 에너지 기업이야? 하고 반문하실 텐데요. 자, 이게 다 에너지 전환 때문이랍니다. 그럼 도대체 에너지 전환이 무엇이냐? 지금 시작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2019년 2월 이미 북미 유럽에 30개 이상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구글은 대만 타이난시 양식장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면서 아시아 에너지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애플은 2016년 미국 정부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을 승인받고 보유하고 있는 전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2022년 상반기까지 3.3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도 만들 계획입니다. 구글과 애플의 변신, 바로 에너지 전환이 시대의 흐름이며 경제적 가치도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OECD 국가들의 발전 비중은 원전과 석탄은 줄어들고 재생에너지는 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를 보면 원전 비중이 2000년 23% 수준에서 2017년 18%까지 떨어졌고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비중은 17%에서 27%까지 올라갔습니다. 2030년 이전에는 전 세계 석탄 발전 비중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판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너도 나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재생에너지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은 물론 선진국의 민간 자본까지 재생에너지 투자에 몰리고 있답니다. 에너지 관련 신규 설비 또한 대부분 재생에너지 분야인데 2017년을 기준으로 약 2,980억 달러가 쓰였습니다.
같은 기간 원전에 투자된 170억 달러에 비해 무려 17배나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세먼지 문제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의 약 14%가 석탄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정부는 단기적으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석탄 발전소 39기에 환경설비 비용으로 1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조치일 뿐,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모그 천국이던 영국 하늘을 청명하게 만든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였죠. 우리나라도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비중이 높은 석탄과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석탄은 미세먼지를, 원전은 무엇을 보완하게 될까요? 먼저 안전성입니다. 우리나라는 10만 제곱킬로미터당 원전 수가 25.7개로 일본의 2배가 넘고 미국보다 25배나 높은 원전 밀집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2016년 9월 경주 지진,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등이 우리도 이제 지진에 안심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어 원전의 안전성에 더욱 노력을 다해야 하는 한편, 안전한 재생에너지 비중도 높여야겠죠.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원전 운영 비용은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원전 안전 규제 강화 등으로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쿠시마 사태가 주는 교훈과 국내 지진 빈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원전 안전 건설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균등화 발전 원가 또한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니 그럼 재생에너지는 싸?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네, 쌉니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투자에 의해 관련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시장도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발전원별로 설계, 건설부터 폐기까지 들어가는 운용 비용을 연도별로 똑같이 나눈 균등화 발전 원가를 다룬 보고서들에 의하면 재생에너지가 이미 기존 에너지원보다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1년 만에 총 5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는데 2017년 기준으로 태양광은 337만 명, 바이오에너지는 306만 명 등 1년 사이에 5.3%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석탄의 2배, 원전의 5배에 달하고 있다는데요. 에너지 전환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까지 꾸준히 일자리가 늘고 있고 48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설치되면 일자리 수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해야 한다는 가치가 중요해졌고 향후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산업 전망도 긍정적이랍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으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맞이하길 기대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공급 구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등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 2030, 충남의 에너지 전환 3.0, 인제군의 재생에너지 100%, 부산의 클린에너지 부산,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등 각 지자체별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 전환에 오해가 있다는데요. 팩트체크 영상으로 에너지 전환 제대로 알고 갑시다. 영상을 보시죠. 탈원전, 한전 적자, 전기요금 상승, 과연 그럴까? 팩트체크!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 이후 단계적으로 서서히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 나갈 예정이지. 이런 에너지 전환의 기조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와 더불어 파리기후 변화 협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이슈까지 더해지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어. 그런데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많은 오해들이 함께 생겨나고 있어. 지금부터 이런 오해들을 차근차근 풀어줄게. 잘 들어봐. 우선 첫 번째 오해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오른다는 건데, 탈원전은 6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뤄져. 따라서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과는 상관이 없지. 원전 설비 용량도 2030년까지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20기가와트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야. 두 번째 오해는 바로 탈원전이 한국전력의 적자를 증가시켰다는 건데, 최근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은 국제 유가의 상승 때문이야. 전기는 국산이지만 연료는 수입품이기 때문이지. 국제 유가와 한전의 영업이익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는 그래프가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 그리고 과거 원전 이용률이 높았을 때에도 고유가일 때는 영업 손실이 발생했었지. 영업 실적이 원전 이용률보다는 국제 유가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건 그래프를 살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지? 탈원전, 오해는 넣어둬.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방법이야. 다음은 활동 안내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 믹스의 변화를 넘어 전체 에너지 믹스 최적화와 저효율 소비 구조 개선, 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포괄하는 에너지 전반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단원을 정리하면서 에너지 전환의 의미와 필요성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정리해 봅시다. 이상으로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